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쌀 떨면서 B급 바리스타의 수다 16회 바로 녹음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언제까지 진행할지 알 수는 없으나 진행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김언니입니다. 볼메입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원래는 3주 뒤에 만날 예정이었으나 할 일이 없어 제가 한 번 더 모이자고, 빨리 모이자고 해서 바쁘신 분들을 강제로 소환했습니다. 네, 이분들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안 바빠요. 네, 삶이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오늘이 16회 녹음 들어가는데 혹시 뭐 우리 메일 온 거 이런 거 있나요?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 팟빵 게시판에는 글도 자주 올라오던데. 올라왔어요? 안 보세요? 팟빵 게시판? 한번 보긴 했는데 자주라고 하기엔 좀 좋지 않아요?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왔어요. 한 달에 하나씩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청자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친구분들 끌어서 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까지는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래요? 네. 광고하라면서요. 저 광고하라고, 저희 막 광고하라고 이씨 아저씨 가게에 있는 열쇠고리 남아도는 걸 저희한테 막 쓰레기 처분 주시고 말이죠. 열쇠고리 아닌데요. 오픈한데 오픈. 이거가 왜 이렇게 열쇠고리처럼 만들어져 있지? 얼마나 열쇠고리처럼 갖고 다니면서 병을 따라. 이런 깊은 회사에서 의미가.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소비량보다 주는 게 더 많아서 항상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처치곤란이. 그러니까 처치곤란인 거를 이렇게 우리 비싼 사람들 모셔놓고. 죄송합니다. 헛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여러분 홍보용으로 쓰시라고. 네네. 네, 그냥 뭐. 이름이라도 박을까? 스티커 붙일까요? 네? 스티커 붙일까요? 네, 스티커 표시 쓰시고.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죠.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예. 표정들이 다 시큰둥한데. 네, 요새 날씨도 꽤 더워졌어요. 이제 진짜 여름이 다가온 듯한 느낌이 더워요. 많이 들었는데. 싫어. 네. 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이 제일 싫어요. 근데 여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일단 끈적끈적하고 모기도 있고. 더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땀나고 이런 거 추운 걸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들. 응. 근데 저도 추운 거 싫은데 더운 것도 싫은데. 저 누가 이렇게 맞출 수가 없네요. 보통 이게 무슨 계절 좋아하세요? 그럼 뭐 봄이나 가을 이런 걸 많이들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몸매 자랑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왜 여름이 좋아 이렇게 물으면 바다 갈 수 추운 거 있으니까. 싫어 그러면. 바다가 좋으니까 뭐 해양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은 여름 좋아하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너무 더우면 약간 정신이 몽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네. 겨울에는 약간 좀 추우면 정신이 약간 좀 딱 그게 차려져 있는 느낌인데. 좀 이렇게 정신이 맑지가 않죠. 여름에는. 약간 그런 습하고 느낌이 덥다 싫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름을 안 좋아해요. 내가 지금 사우나에서 지금 막 들어가서 막 지금 인내 시간들을 갖는 듯한 그런 정신이 몽롱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지금 블렌드 티를 또 오늘 마시면서 네.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티 느낌은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목이 건져 있나? 우리 얘기하죠.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고. 기계적인 대답. 콕 찌르면 나오듯이 네, 맛있어요. 일단 제가 갖고 온 티는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어떤 색감이나 어떤 맛이랑 향들이 좀 달콤하면서도 약간 프레시한 느낌들이 나는 티인데, 뭐 다른 데에서도 지금 두 분들은 음료를 많이 즐겨 드시니까 티 많이 사서 드시죠? 네네. 네. 실제로 많이 티 드세요? 네네. 근데 저는 차갑게는 잘 안 마셔서 뜨겁게 마시긴 하는데 이런 종류는 약간 상큼하니까 아이스로 마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히비스커스는 상큼하게 마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카페들 가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티는 잘 안 드신다고 했잖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잘 안 먹어. 프랜차이즈는 안 전 드세요? 가끔 먹어요. 가끔 먹는데 네. 가끔 먹을 거 없으면 먹는데 먹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간혹 아, 종종 내돈 주고? 있고, 그러니까 제 돈 주고 먹었기 때문에 후회를 하겠죠. 상사가 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도 그냥 정도. 그러니까 밀크티를 보통 시키는데 보통 입차를 우려내 주는 데가 있는데 입차를 안 우려내 주고 파우더를 주는 데가 있어요. 아, 예, 그러면은 저가 브랜드들. 파우더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밀크티를 시키려고 해서 파우더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파우더라고 하면은 정 먹을 게 없으면 티를 시키고 그리고 후회하고 그리고 뭐지 만약에 이제 입차 우려내서 주는 거다 그러면은 그럼 시럽 빼고 해주십시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정 진짜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라떼 마시거나 그래요. 요새는 커피를 좀 안 마시고 있는 추세가 아니라 시즌이어서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그냥 먹고 싶진 않아도 사 드시는 거죠.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니요, 저는 꼭 사고 싶어서 사 드시는 거예요. 어떤 커피를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티를 커피든 티든 음료를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제 사내에 가져가서 뭐 먹고 싶어서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식후에 이제 사람들이 같이 우르르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럼 습관적으로들 많이들 사가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안 드실 분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드실 분은 안 드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좀 분위기에 흡술려서 굳이 여기서 이 돈 내고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는 어떤 묘한 분위기로 사서 드시나 그런 적은 궁금해서. 없어요. 아 그래? 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다 마시니까 같이 마실 때도 꽤 많고 네. 근데 정 마시기 싫을 때는 안 마신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또 혼자 다니면서 안 먹으면 혼자 계속 안 먹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보나요? 이상하게 본다기보다는 좀 눈치가 보이죠 아무래도.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되는. 왜냐면 이제 그 불이랑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네.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이러는 건데 혼자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그럼 뭘 사다가 저렴한 걸 사다가 같이 들고 마시면 좀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나요? 저희는 그럼 또 편의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우르르 가서 우르르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제일 낫죠. 근데 이제 내 돈 주고 먹어야 되니까 누가 사주는 게 아니면 그러면 이제 솔직히 저는 카페를 가서 선뜻 잘 안 먹게 돼요. 왜냐면 생리를 워낙 잘 아는 데다가 이게 어떻게 나올지도 대충 아는데 굳이 내가 궁금해서 먹는 게 아니면 왠지 내 돈 내고 먹기가 좀 아깝다? 뭐 이런 약간 편견들이 이제 많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가서 이제 궁금해서 진짜 내 돈 주고 사 먹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먹는데 가서 분위기상 억지로 먹어야 될 때는 사실 좀 아깝다는 생각에 선뜻 잘 안 사지게 돼요. 특히 남자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는 있죠. 이제 점심 때 말고 점심에도 먹었고 아침에도 먹었는데 저녁에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또 커피숍에 가서 먹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 저는 커피 안 시키고 그냥 그 스파클링 워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냥 시켜서 먹고. 그래도 다 사드시는. 네, 왜냐면 일단 그 자리에 앉았으면은 자리값은 내야 네, 되니까. 그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양심상. 네, 양심이 제일 양심상. 예전에는 그냥 둘이 가서 하나 시켜도 그냥 그런 눈치가 별로 안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알바도 해보고 일도 해보니까 약간 그러면 눈치가 사실 그 눈치 안 봐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개인 카페 제가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도 돈 벌어야지. 약간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뭐라도 하나 사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근데 제가 전에 학생들 주변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은 대학가 주변에 카페에 잠깐 있었는데 학생들 입장은 제가 많이 이해는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쵸. 써야 될 게 워낙 많은데. 근데 좀 심해. 5명이 와서 2개 시키고. 한 번은 제가 조금 뭐 듣기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1인 1메뉴를 한번 고집해 봤어요. 네. 궁금해서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안 와. 진짜요? 진짜 가게에서 해봤거든요. 네. 그 가게에서 해봤어요. 그때 가게가 컸었어요. 가게 큰 데다가 음료값이 별로 안 비싸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많이 와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때우거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가게도 큰데 음료도 싼데 거기다 애들이 또 많이 안 사 먹는 것 같다 보니까 1인 1메뉴를 직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안 시키신 분이 막 진짜 열심히 찾아가지고 안 시켰으면 막
레이저 막. 레이저로.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눈치를 막, 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야, 가자. 그러면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확실히 손님들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은 불편해서 그런지 예전보다 많이 안 와서, 확실히 이건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그걸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1인 1메뉴 시켜야 된다는 어떤 의식들이 좀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긴 한데 네. 아직도 그냥 이제 두 분이서 오셔서 하나 특히 연인분들 많은데 네, 하나 시켜서 그냥 나눠 먹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남자친구가 네. 별로 커피도 안 먹고 싶고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은데 일단 어디라도 들어가자라고 해서 시간은 보내야 네, 되고. 커피숍을 가면은 저는 이제 그러면 그냥 양심상 그냥 큰 걸 시켜요. 네, 그냥 큰 사이즈 시켜가지고 네. 그냥 나눠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인 1메뉴. 볼메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그 테이크아웃 할 때 말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1인 1메뉴는 그냥 다 시켰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켰고 친구랑 내가 연애를 너무 안 한 지 오래됐구나. 갑자기 슬프네. 왜 갑자기 뭘? 그래. 아니면 음료를 먹는 데에서는 잠시 후에 연애 이야기가 그 뭐지? 음료를 시킬 때는 그냥 다 1인 2메뉴로 자리에 착석할 경우에 시켰고, 만약에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거나 할 때는 음료를 따로 그럴 때는 하나 정도? 둘이 왔는데 그냥 하나 나눠 먹자 이럴 정도 있었는데, 보통은 그냥 다 시켰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자리값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있고, 그래서 안 먹을 거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지금 땡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먹긴 하지만 그럼 테이크아웃 잔에 달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좀 들고 갈 수 있는 걸로. 근데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조금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카페 문화를 별로 안 즐기는 분도 사실 있고, 왜냐면 제 주변에 카페를 별로 안 다니는 분들이 좀 의외로 계시거든요. 요새야 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가기 싫어도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 와이프가 음료를 잘 안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 좋아하지 막 커피나 이런 걸 좀 사 먹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카페를 사실 잘 안 가.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주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뭐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제 산에 있으실 것 같은데 다 음료를 사 먹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도 그럼 가면 다 1인 1메뉴 다 시키세요? 근데 가면 그냥 안 시키세요. 안 시키는 분들은 안 시키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냥 같이 앉아 있다가 그냥 나오고. 그냥 자리만 같이. 네. 전 옛날에는 그냥 보통 약간 먹고 나면 코스잖아요. 네네. 약간 일단 식후 코스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안 시키기가 뭐해서 좀 분위기상도 좀 그렇고, 좀 나만 안 시킨다고 하기가 좀 그래서 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반반 하는 것 같아요. 안 먹고 싶으면 그냥 안 먹는데, 그냥 뭐 크게 뭐 안 하면 그냥 시켜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상에서 시켜요. 근데 시킬 때 들어가서 배고플 때 먹어도 될 만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배가 되게 고프면 사실 음료가 안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에스프레소 시키기는 좀 그래. 그러면은 이제 음료를 시키는데 대신에 이제 음료를 지금 당장 안 먹고 나중에 먹어도 되는 그냥 그런, 그러니까 좀 출출할 때 이 먹을 수 있는 음료를 시킨다거나. 근데 이제 시키면 먹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서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 민들레 용토인가요? 네네. 그 자리값을 받았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네네. 1인당 네네. 시간 제한 있었죠. 4,000원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네. 뭐 라면도 2시간인가 먹어도 되고. 3시간인가가 기본이고, 그 안에 이제 무료로 모든 걸 다 음료를 먹을 마음대로 수 먹을 수 있는. 그 티백류 같은 거 네. 이제 이렇게 먹고 뭐 컵라면도 먹을 수 있고 네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아직 카페 접목이 좀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요새도 민토나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나요? 있긴 있어요. 민들레 용토가. 한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확 예, 붐이 제가 일어섰잖아요. 이제 대학생을 하던 때, 그때 그때가 이제 거기 알프스 소녀 옷을 입은 그 언니들을 되게 예쁜 남자 언니들만 뽑았어요. 복학생 오빠들이 그랬나? 좋아했던 네, 기억이. 예쁜 언니들만 뽑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전 경희대 쪽이 아닌가? 아니, 네,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네요. 저도 이제 민들레 용토를 자주 다녀가지고. 네, 그럼 오늘 주제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복화술 하셨어요. 다 알아들었어, 근데. 들렸을 수도 꼭 있어요. 주제가 아니어도 이게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볼메이님 주제. 뭐 저는 주제라고 할 건 없고요. 네, 오늘의 잡담. 잡소리. 갑자기 이번 주에 이제 녹화를 그 녹음을 한다고 하셔서 네. 그냥 반 농담으로 그럼 이런 거 해도 돼요라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우리가 언제 주제가 있었나요? 아무나 상관없이 다 얘기해. 늘 주제를 되게 좋은 걸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맨날 이렇게 무대 보러 와서 좀 죄송하게 그래서 시청자가 안 느나? 청취자가 안 느나? 그것보다 어. 우리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자주 안 해서 그래요. 왜냐면 보통 팟캐스트들을 보면 주 단위로 아니면 일 단위로 매일매일 올리는데 우리는 지금 예전에는 뭐 격주나 매주 하다가 최근에는 뭐 2, 3주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못하는 거죠. 왜냐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그분들도 이제 재밌게 듣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죠. 다 현실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한 그냥 주제는 그냥 그거였습니다. 애인 구하는 법? 네. 그래서 애인, 제가 요새 애인 구하는 법. 외롭나 연애 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쓸데없는 사람들. 연애 고자라서. 어머 보자. 네. 자 지금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시는 김원희께서 뭐 네. 팁을 한번 먼저 던져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애인이 생기고 연애를 할 수 있나요? 일단 남자들이 많은 데 가야겠죠. 본인은 그랬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각자 연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딱히 어떻게 연애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있는 사람 만났었고 죄다. 죄다였군요. 이 남자 저 남자. 그러니까 뭐 동창이 부럽다. 대학교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나도 만나볼 걸.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근데 저는 당신 여대였잖아. 당신 여대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정보를 노출하지 말라고요. 여대 우리나라에 몇 개 없나? 많아요. 맞나요? 네. 저는 그냥 공대였으니까 네. 남자들이 많았으니까. 나도 공대 갈 걸 그랬어. 네, 그랬고 공대 그 말로만 듣던 공대녀? 그렇게 되진 못하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그렇게 남자들이 좀 많은 쪽에서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저 그래서 진짜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하도 남자가 넘치니까. 아니요, 그러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많으니까. 만나게 되니까. 네. 뭐 놀러도 가고 뭐 네, 같이 네, 있는 막, 시간도 네, 많고 그러니까 뭐 따로 야외 연애하고 활동을 좀 많이 네.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그렇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미팅은 해봤는데 네. 소개팅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공항을 거. 갔어야 되네. 미팅과 소개팅의 차이는 뭔가요? 미팅은 떼거지로. 그런 거야? 소개팅은 단둘이. 그쵸. 저도 대학교 때 미팅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요? 네, 소개팅은 많이 했어요. 근데 음. 미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그 문화가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어.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소개팅은 많이 해봤는데 음.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네네. 막 이렇게 서로 뭐 사랑의 작대기를 한다든가. 네. 실제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런가 보다. 사랑의 짝대기까지는 짝대기까지는 안 하고 네. 눈빛 눈치? 교환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네. 눈치로? 그럼 번호도 이렇게 뭐 따고 어. 같이 놀러 막 노래방도 같이 가고 헤어질 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나요? 자연스럽게 뭐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근데 그럼 개인 1대1로 따로 나가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미팅을 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놀 땐 다 같이 놀다가 그래요? 예,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빠질 애들은 빠지고 알아서 예, 분위기에 맞춰서 예. 애들이 이제 따로 나가서 딴 데 예, 따로 가든가. 예. 거기서 마음에 들면은 애프터가 나중에 그 오겠죠. 아이부터가 나중에 오는 거죠. 놀 때는 그냥 같이 놀고. 여기서 첫 번째 팁. 남자가 많은 곳으로 가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자가 어디에 만나요? 근데 이게 진짜 느끼는 건데 어렸을 때는 주변에 남자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난 어렸을 때도 없었어. 어렸을 때 주변에 남자 여자 저는 중학교 때도 남녀공학을 나왔고 이제 고등학교 아. 때는 여고를 나왔고 그다음에 네. 이제 대학교도 이제 공대니까 남자애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도 회사에 남자분들이 많은 회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렇게 막 뭐 그러면은 뭐 내가 아는 친구 소개시켜줄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남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뭐 남자 친구들도 다 결혼해서 이제 연락 잘 안 하고. 그렇죠. 결혼하면 이제 서로 연락하면 안 되지. 네, 안 되니까. 누구나 연락하면 안 되지.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동창회 할 때는 네. 한 번씩 연락하지 뭐 연락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남자를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진짜 없어요. 네, 진짜 줄어요. 제가 뭐 어디 동호회를 간다거나 이런 게 없는 이상은 네.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아니면 친구의 남자친구 사내 정도. 자기 어. 일하는 그 배경 내에서밖에 그쵸, 만날 없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왜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많은 시간이 네. 일터니까 네. 일터 외적으로 따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말고는 소개팅밖에 없는 거. 소개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소개해 줄 사람이 없나요, 주변에? 아니면 소개를 해줬는데 눈에 안 차시는 거죠? 소개가 안 들어오네요? 그렇기도 하고, 뭐, 갑자기 왜 나의 고백이 되었지? 아니 뭐 어떻습니까? 뭐 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고, 일단 저는 사내연애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죠, 사내연애에 대해서. 그럼 자기 사내가 아닌 좀 외부에 있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건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근데 거래처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유부남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저는 잘 지내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별로 그렇게 소개팅이 뭐는 별로 이렇게 제안을 받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눈이 높다는 소리를 그래서 듣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눈이 높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소개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남자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 목표라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그나마 좀 기회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소개팅에 썩 어울리는 타입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미팅이나 소개팅한 경험을 해서 보면 어쨌든 본인의 매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그럼 미팅하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제가 막 송혜교처럼 예쁘지 않은 이상 그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서 그런 데 가면 말을 막 주도적으로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미팅 갔을 때는 3대3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보셨군요. 대학교 때는 해봤죠. 난 안 해봤는데. 오. 애인이 있어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요? 저 애인 없었는데 그냥 사귀기만 했는데. 뭐지 이거? 교제와 애인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애인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합시다. 이게 말이야 뭐야? 댓글 올라와요. 그만합시다. 네네네. 네, 아무튼. 뭐지 이거? 하면 내 친구들이 막 얘기하고 저는 약간 한쪽에서 약간 경청하는 타입이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소개팅하면 너무 그 자리가 불편한 불편할 것 거예요. 같아요, 왜냐면 둘밖에 없으니까 둘밖에 없는데 친한 친구 같으면 침묵도 편하네요. 편한 친구들이 있는데 둘이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이름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정적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해. 너무 찰 것 같아요. 난 그냥 서로 이거저거 물어보는 거 재밌던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좋아해요? 그럼 호구조사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재밌던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막 웃고 떠들고 하는데 뭔가 소개팅이라는 그런 자리가 분위기가 무거운가? 무겁기도 무겁고 약간 저도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소개팅을 생각을 여러 많이 했거든요. 미팅은 안 하고 소개팅만? 미팅은 안 했는데 소개팅은 되게 많이 했어요. 1대1 네. 미팅은 1대1 소개팅은 많이 했는데 저도 사실 연애 경험이 좀 전무한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막 예전 세대는 특히나 더 그러잖아요. 막 좀 뭐 남녀가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뭐랄까. 너무 고민형만 좋아하셔서 그런 거 뭐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좀 너무 유치한 수준인 것도 있는데 그냥 저희는 중학교 때가 남녀 공학이라도 남자만 따로 여자만 따로 막 그런 거였었고 또 남고 나온 데다가 또 대학교라고 이제 막 갔는데 제가 전 경영학과였는데 생각만큼 뭐 이쁜 여자가 주변에 많지가 않았어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소개팅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연애 경험이 좀 있어야 좀 말도 좀 잘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엔 워낙 쑥맥이니까 어떻게 연애하는지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서로 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호구조사하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장점이나 매력을 어필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소개팅을 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가서
즐겁게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나타내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가야지. 그래도 인연이 되면 다는 거지. 이렇게 좀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중요하고. 만나면 그냥 좀 재밌게 놀려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냥 오늘 하루만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냥 좀 뭐 내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드러내고 아니면 좀 내가 재밌어하는 부분, 뭐 내 취미. 근데 물론 잘 안 맞더라고요. 키덜트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때 당시 키덜트 뭐 게임 좋아해요, 뭐 애니메이션, 장난감 얘기하면 여자들 대부분 눈빛이 다 피곤하다. 저 아톰 좋아하세요? 막 아톰이 뭐예요? 아 그래요? 좀 그러니까. 게임 얘기하면 그치. 그런 거 왜 하시죠? 막 그분들 소개팅에서 게임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덕스럽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전부터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이 그거니까 그게 아닌 걸 포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제 스타일을 받아들여주고 좀 그래도 나를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만남이 빨리빨리 발전이 되는데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색하면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자기의 매력들을 솔직하게 어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많진 않았는데 저도 연애 경험이 많진 않았거든요. 꽤 적은 편이었는데 좀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좀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연애를 재밌게 알콩달콩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저의 경험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그건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소개팅 했을 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낯서니까, 근데 대학교 때는 소개팅을 잘 안 하고, 이제 미팅을 사실, 사회에 나오면 미팅을 할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진짜. 회사 사람들끼리, 회사만 미팅 하잖아. 회사원, 사모 미팅. 그래요? 근데 예. 저는 회사원, 왜 이러세요? 단체 미팅 하는데. 아니, 회사원에. 뭐, A 회사에서 뭐, 이렇게 대리 2명 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회사, 뭐, 같이 입사하는 애가 자기 팀을 두고 있는데. 미팅 파견해. 아니, 근데 요새 너무 결혼율이 떨어져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그런 걸 한대요. 하는 데들이 있대요.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그거 너무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적은 별로 없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는 이제 소개팅을 하긴 했는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는 처음에 너무 어색해서 할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말 정도만 대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 흐름이 뚝뚝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회사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소개팅이나 미팅할 때 네.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네. 좀 많이 물어보거나 이렇게 전 되지 않나요? 반대예요. 아, 마음에 들면 오히려 말을 안 하나요? 마음에 들면 네. 상대방의 반응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 그런 그러니까 말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여자들은 약간 새침이 근데 아,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이 없으면 세일러문이야, 세일러문.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잖아요. 자연 대 자연. 물론 남과 여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약간 직업적 스킬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남 모르는 타인과 처음 대면해서 업무도 해야 되고 뭐 일도 진행해야 되고 뭐 계약을 따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이성적인 호감이 배제된 상태에서 업무만 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사회생활에 그런 스킬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많이 그 상대가 말이 없으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면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을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대화를 정말 많이 했는데 대화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소개팅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단 그러니까 제 결론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조금 내가 편안해진 모습을 봤을 때 카페?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딱딱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 생각보다 안 딱딱하고 되게 허당인 구석도 많고 그리고 되게 허당이 많아.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보다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매력 있어요.
그게 저는 잘 안 많이- 저는 드러나니까. 많이 봤잖아요. 이시안 씨 자꾸 어필하지 마시고. 아니 가정이 있으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작업 걸고 있습니다. 어필이 장난 아니에요, 요즘. 네, 이 여인이 매력적이다. 그거 어필하고 있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이렇게 난 근데 진짜 매력이 있다라는 걸 왜 느끼냐면 같이 이제 우리가 벌써 만난 지가 매일 만난 건 아닌데 한 4년, 5년 됐어요. 그러게요 벌써. 시간이 꽤 맞아요. 많이 지났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갑자기 딴 얘기긴 한데 친한 분들한테 회사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헉, 그때 알바할 때 만났던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연락하냐고 되게 신기하다는 얘기 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가 사실 나 쉽지 않은 계속 거죠. 만나는데?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으신 거죠. 아, 그 얘기를 음. 지금 수십 년째 듣고 있는데 도대체 일반적인 게 뭔가요? 아 물론 그렇긴 나한테 좀 합니다만 얘기 좀 해줘봐. 일반적인 건 어떤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아, 없죠. 없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4, 5년 봤습니다 저희가. 벌써 4, 5년 됐네요. 그렇죠. 한 4, 5년 됐죠. 네. 벌써 5년. 4년 됐어요. 그쵸 그 사이에 알던 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중림동을 했던 게 2012, 3년? 그때였어요. 아. 지금 2017년, 16년인가요? 7년이요. 7년. 아, 17년이야? 네. 나 영업일지 보고서에 계속 2016년이라고 썼는데. 큰일 났다. 안 잘리신 게 신기한데요? 아, 내가 이상한 게 2016년에 쓰면서 이상하다. 2016년 지난 거 아닌가? 2017년이죠. 네, 7년입니다. 아, 아이고, 2017년 지금 과학고 서류 다 있어야겠다. 6개월 지나 쓰셔야겠네요. 계속 2016년이라는데. 근데 아무도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해. 2016. 이상한데요? 아, 고추기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알아도 고치나? 네. 또 저러시네. 아, 2017년, 벌써 이 시간이 그쵸, 진짜 오래. 어느덧 한 4, 5년이 돼가요.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나이만 먹었어. 아 슬퍼. 중림동 한 게 솔직히 저는 이제 어제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카페 거의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시간을 계산해 보면 벌써 이제 거의 정리가 2013, 4년도인가 그때 맞아요.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이제 정리한 것도 한 3, 4년 되는 건데 시간이 정말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흐른 게 아닌가. 그러게요. 진짜 오래 지났네. 너무 빨라. 근데 이렇게 오래 좀 뭐 사심 없이 이렇게 오래 만나는 게 물론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요, 저도 회사 그만두고도 계속 연락하시는 분들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긴 네.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약간 아르바이트였다는 그쵸.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매일 왜냐면 만나는 매일 게 만난 것도 아니고 아니고. 저희는 사실 주말 하루? 길어봐야 4시간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전 안 만났죠. 한동안 많이 모였잖아요. 아, 네, 뭐 평일도 오셔고 그래서 여기 볼매님은 이제 평일도 이제 본인이 공부한다고 배우러 많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볼매님은 이제 제가 가게 막 했을 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같이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다 보니까 또 이제 오래된 것 같고 여기 김원희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을 때 또 같이 오랫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자연스럽게 이제 오래 만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성을 사실 만날 기회가 꽤 많았어요. 왜냐면 특히 여자분들이 카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카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님이나 이렇게 친해져서 네. 좀 이렇게 호감이 가거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제가 만약에 미혼이었다면 뭐 마음에 드는 손님이랑 한번 이렇게 미팅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찰컹찰컹! 네, 절kan절kan. 아니, 어떠세요? 볼메님은? 뭐가요? 카페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지 않았어요? 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원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손님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남도 하고 그러던데 아니, 이상한가? 아니 이상한 건 아닌데 저희는 사실 동네 카페에서 주말 장사를 한 거잖아요. 네. 주말에는 아마 끄내기?
그런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런 저희랑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학생들이 오거나 학생 좋네. 중고등학생. 아 중고등학생. 저 철컹철컹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오거나 아니면 근처에 학원 비슷한 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네네. 그런 직업 하시는 분들이어서 시험 보는 거 알고 중년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음. 그래서 그거 그분들 비슷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뭔가 로맨스가 짝트기에는 너무 아버지뻘이어서 갑자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최근이 아니다 몇 년 전 학동역에서 왜 그러세요? 학동역의 악몽이 갑자기 스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의 매력을 아는 그 아저씨들이 수작을 걸고 있어. 막 자꾸 작업을 걸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로 저는 그 아저씨를 미워하진 않았지만 네. 이분이랑은 절대 어울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이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매력이 있어서 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럼 뭐해? 내 지금 옆에 없는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연애를 좀 더 많이 하는 기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내가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막 알아서 나한테 찾아와서 뭔가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는 진짜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이쁜 특히나 미모 있는 분들은 남자들이 가만 안 놔둔다는 얘기가 뭐 많이 있겠지만 근데 여자가 철벽을 치면 그쵸. 떠나죠. 네. 뭐 사이코가 아닌 이상은 네. 근데 저는 요새 무서운 게 물론 예전에는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좀 예전과 지금을 조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한데 그 연애 폭력 그리고 막 데이트 강간 뭐 이런 거? 뭐 강간까지는 아니고 뭐 폭력이라든가 뭐 살인 이런 기사를 사실 많이 접하잖아요. 네네네. 뜬금없이 자주 나와요. 네네. 거의 뭐 검색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섬찟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사람을 막 사귄다라는 것도 참 아무나 못 위험한 게 사.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 보면은 그런 살인이나 이런 거 일어난 거 보면 헤어지자고 한 거에 분개해서 다 집착이잖아요. 내용들이 다 네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연애라는 거는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되다 보니까 좀 사실 연애라는 게 요즘 기사를 보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 정도로 괜히 뭐 재수 없어서 저런 놈 잘못 만나면 그쵸. 뭐 제 괜히- 주변에서도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사귈 땐 몰랐는데 헤어질 때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정말요? 응. 있었어요? 아니 제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자취녀들 정말 자취하는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위험한 것 같아요. 그 거기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도둑이 든 건 아니고 그 라인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칼 같은 걸 뭐 이렇게 꽂히고 막 아무튼 그런 게 오. 있었대요. 근데 경찰이 처음 와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주변인 이런 거 뭐라고 하지? 그런 거 탐방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랬는데 처음 물어봤을 때 그 물어본 질문이 그거였대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헤어지냐고. 걔는 그러니까 일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런 그러니까 일들이. 그런 게 많다는 약간 반증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남자애들이 해코지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나 봐요. 꽤 많으니까 그렇게 바로 얘기 물어봤을 때 자기 되게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동생이 이제 여동생이세요? 남동생이에요. 아, 네. 남동생인데 네, 남동생인데 제 동생의 친구가 그래서 거기 쫓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의 친구 여자친구였어요. 그냥 친구 이성 친구였는데 갑자기 급하게 저희랑 같이 집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우리 집 좀 와주면 안 돼? 도와달라고? 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이제 가까우니까 불렀나 봐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막 핏자국이 있고, 그러니까 남자친구 집에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사나 부모님 사나 그걸 잘 모르겠는데 헤어졌다고 했는데 죽겠다고 그 집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나랑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죽겠다고? 그 손목을 뭐 이렇게 뭐 죽으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막 뭐 앰뷸런스 오고 이제 얘는 이제 손 떨리니까 이제 제 동생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제 동생도 너무 무서웠다고 이게 공포영화네, 공포영화. 네. 말로만 듣던 사이코들이 물론 나도 약간 사이코끼가 있지만
이런 극단적인 건 좀 솔직히 좀 진짜 무서운 게 살짝만 미치면 이제 세상이 아름다운데 이제 많이 미쳐서 이 정도의 차이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만나서 보면 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처음 딱 보고 모르잖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죠. 물론 이게 이시아 씨처럼 나도- 처음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편해 그러면. 약간 살짝 미치셨구나. 아 근데 제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목소리도 이상해요. 안 그래도 제가 요새 성악 레슨을 받고 있어요. 성악 레슨. 아, 진짜요? 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네네. 성가대에서 외부 이렇게 성악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네. 1대1 레슨을 해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때가 좀 덜 묻은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네네. 목소리 청아한 목소리. 네, 맑고 청아한데 약간 때묻지가 않았대요. 이게요? 저 엄청 타락했는데 막 그러니까 뭐 근데 담배도 안 피시고 술도 안 드시니까. 그런 건가요? 네, 이 성대가 그렇다. 네, 왜냐면 원래 정신이 그런 게 아니고 성대가 맑다. 그렇죠. 행간을 읽으셔야죠. 여기가 맑아져야 네. 되는데 정신이 맑아져야 되는데 여기 여기는 몸에 어디 한 군데도 맑으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영원일세. 들었는데 목이라도 맑아야지. 응. 예, 아무튼 그래서요. 성악 레슨을 받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나도 청아하다. 네. 자기 자랑하신 거예요? 네, 자기 자랑. 오늘 왜 안 하시나 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성공을 했어요. 왜 얘기하시나 했네. 근데 내가 이상하다고 하도 얘기를 하셔서. 네. 아니 근데 그 성악하시는 분이 이상하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분이 이상하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분 아직 모르니까. 근데 진짜 사람은 겉으로 봐서도 모르겠고 같이 지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본심을 또 다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 사람은 1년 이상 만나봐요. 그러니까 1년 더 있어 봐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제 겪어봐야 어느 정도의 밑이나 이런 거. 근데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결혼을 해도 오래 연애를 해도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100% 하긴 힘들죠. 네, 그러니까 100% 하기 힘든데 왜냐면 제가 왜 그랬냐면 와이프랑 연애를 1년 넘게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원래. 와이프는 영화관을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예 깜깜한 데 싫어하는데 몰랐어.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이 사람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아, 영화를 본 적은 없으세요? 같이? 잘 없어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연애하실 때? 연애할 땐 자주 봤죠.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맞춰주셨구나. 영화 싫어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분이. 예. 네. 근데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 여성분들이랑 사실 하는 게 다 뻔하잖아요. 여행 가는 거 아니면 영화관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놀이동산 가고 뭐 레파토리 다 똑같잖아. 뭐 갑자기 만나서 요새야 뭐 프라모델도 만들고 레고도 만들긴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연애하면 하는 레파토리 다 똑같은데 근데 이분이 보니까 영화도 싫어하고 게임 싫어하고 만화 보는 거 싫어하고 나와는 정말 상반된 완전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결혼하고 알아서 알았어요. 연애할 땐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연애를 해도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거죠. 하물며 그냥 만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알지 그것도 참 모를 일이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연애할 때는 대부분 맞춰주니까. 뭐 서로가 이제 대부분 다 맞춰주니까 단점들이 안 보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단점들이 보이는데 그건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도 보이나 봐요. 아직 몇 년 되었어요? 9년. 오! 네. 대단하십니다. 네네. 이제 정점을 찍을 때가 조만간 총첩장이 오지 않을까. 딴 데 가시는 거 아니에요, 조만간? 네. 바뀔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애 이야기. 연애 팁은 뭐죠, 그래서? 많이 만나라. 많이 만나? 어디를 가야 만났나? 노력해서 이제 많이 만나서 그 중에 한 명 맞겠지. 볼메님은 현실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취미를 좀 이렇게 이제 볼메님이 하시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럼 같은 취미를 하는 남자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여성 취향의 취미인데 남자 같이 하는 사람을 찾아봐야겠네. 꼭 여성 취향이 아니더라도 네.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는 되게 많잖아요. 뭘 좋아하시나요? 사진 찍는 거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 근데 요새 찍는 거 사진 좋아해요. 동호회가 활성화가 많이 되나요? 예전에는 한창 막 뜨다가 네. 요새는 좀 그래도 그런 이제 게-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니까. 네, 근데 아저씨들이 많잖아요. 근데 난 남자들 장비에 집착하는 게 싫어. 싫더라고요. 수영 동호회 가도 장비 집착하시나요? 네, 그래요? 원짜리야. 우와. 오리발이 막 수영복이 이건 소재가 이런 거야. 우리 흡수가 안 돼. 내가 물 한동안 저항력을 너무 바쁘게 돌아다닌 그 후유증으로 한동안 집순이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다시 배워야겠네요. 근데 옛날에 배웠던 거는 다 약간 여성적 취향의 그림 취미들이 좀 그리는 거 많아. 있잖아요. 그 요즘 그 뭐라고 크로키라고 하나? 좀 요새 그거 배우고 싶어서 네, 그거도 배워볼까. 요즘 남자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런 거는 진짜 뭐 만약에 취미가 같으면 어디 같이 다니면서라도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고. 요새는 참 자기 개발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푸는 목적.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그냥 하자라는 주의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뭐 그런 거 잘 못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흐르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집에만 가만히 이렇게 네, 흘러보내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 다니면 좀 주말에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건강하죠. 친구들도 어떨 때는 만나기 싫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 피곤한데 친구들이 날 피곤하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집에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 너무 귀찮아요. 맞아요. 씻는 것도 귀찮고 세수하기조차도 아, 귀찮은 맞아.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면 가끔은 친구들 되게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은 자꾸 집순이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일요일날 되면 뭐 시간을 허투루 보냈어 막 이런 생각에 막 괴로워하고 약간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주 5일째니까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그래도 투자할 수 있지 않으세요? 하루는 좀 뭐 집순이를 하더라도. 그래서 한동안 지금 계속 놀다가 그러니까 집순이만 하다가 요새는 좀 뭔가 해볼까 해야 되는데 좀 귀차니즘이 저를 요새 지배하고 있는 귀차니즘을 떼어내는 게 연애의 관건이기도 근데 이게 하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이제 시도하는 게 시작이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네, 이제 그냥 자꾸 그냥 가만히 처지는- 있는 게 제일 처지는? 편해요. 네. 그렇죠. 아니 정말 그래요. 진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공부 안 누워서 쓰고 숨 마시고 그냥 TV 보고 그냥 그러면 어. 그 집에 또 혼자 있고 혼자 맞아요. 있거나 그러면 진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 세상 편하거든요. 너무 좋아. 아 근데 집에서 놀면 재밌지 않아? 저는 솔직히 집에서 노는 스타일 있거든요. 저도 집에서 너무 노니까 요새는 좀 지겨워져서 영화도 보고 이렇게 게임도 하고. 약간 답답함이 있죠. 아 그래요? 네. 난 너무 행복한데.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틀리구나 약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한 2주 정도를 안 나가서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면 3주째는 그래도 뭐 야외 활동 뭐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집순이를 지낸 지가 꽤 됐으니까 요새는 좀 딴 걸 좀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너무 또 집순이를 하다 보면 이거 집순이 습관된다고 맞아요. 귀찮아지니까 이게 막 점심 정도까지 막 자요. 한 10시, 11시까지 막 자면 씻고 이러면은 한 12시 이제 밥 먹을 시간 된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 한 2시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가면 3시. 거기 좀 한 몇 시간 하면 바로 저녁 이러면 안 나가고 싶다. 네, 그럼 안 나가면 진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이런 패턴의 반복이었는데 좀 뭐 남자가 많은 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남자를 목적으로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진 않으니 그건 좀 그냥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네. 너무 목적을 남자에게 두기보단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활동적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활동적으로 돼야 어떤 기회가 많이 생길 그쵸. 수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행동 반경이 작다 보면 작은 만큼 기회가 당연히 주는 것 같고요. 이게 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자연스럽게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많다 많으니까. 보니까 의외로 많대요. 사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물론 다 다르겠지만
좀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는 진짜 정말로 미친 사람을 만나봤었거든요. 제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이 다들 미친 넌 사람?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왜냐면 미친?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어쨌든 나는 거기에 있었으니까. 네. 왜냐면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네네. 지금 회사 아니고 다른 회사 다닐 때가 사회 초년생 때 네네. 얘긴데 여자분이었는데 조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는 게 약간 수녀처럼 하고 다니시고 약간 특이하신 분이었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수녀님한테 풍기는 그 수수함. 네. 이미지가 있어요. 딱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딱 이렇게 그 수녀 정갈하고 수녀 옷 네네. 모자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죠? 그거 잘 제가 몰라요. 기독 그거 쓰면 정말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좀 특이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약간 편집증과 그런 게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회사에서. 근데 그분이랑, 그분 옆에 제가 앉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랑 그냥 친하게 지냈어요.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저한테 잘 해줬어요. 집 가는 방이 또 같았어요. 같이 가다 보니까는 되게 친해진 편이었는데, 친하면서도 순간순간 좀 특이하시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건 개인 성향이니까, 나도 다른 사람 봤을 때 특이한 구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근데 아픈 사람 아니에요? 그럼? 아팠어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정신적으로- 병원 정신적 정신적으로 치료를 아프신 분들이 받으셔야 많더라고요. 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나이가 꽤 있으셨는데 제가 다니던 직장이 처음 직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남자친구랑 제가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날 카페에 저를 부르더니 자기는 자기 아. 남자친구랑 제가 만나는 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누구세요? 누군지 알아야지. 맨날 남자친구 있다는 소리는 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뭐 이름만 대면 다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유명한 분을 만나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 사람이랑 제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데요? 제가 그랬는데 아 왜 다 알면서 발뺌을 하냐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스럽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당황스럽다. 근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태연스럽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저기 볼메 씨랑 친하니까 그거를 눈 감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점점 열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요. 삼다대면 하자고요. 그분 누군데 데꼬라고요. 이러는데 아 내가 얘기하면 둘이 입 맞추고 와서 나 바보 만들 거 내가 다 아는데 왜 데꼬냐 이런 식으로 생글생글 웃으면 이길 그러니까 수가 없다. 복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경험을 전에 그 공익 카페에서 겪어봤어요. 근데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정말 이거는 못 이겨요. 못 이겨. 왜냐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 간에 어떤 소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피하거나 그냥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카페에서 저도 처음 겪어봤거든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다행히 이제 이렇게 다 정상적인 분들과 함께 오래 했는데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정상인 조금 아프신 분들하고는 사실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특히나 뭐 공익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처음 그걸 겪은 거예요. 그곳에서. 네. 근데 그분이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실제로 치료도 계속 받고 있고 약 드시는 분인데 그냥 한마디로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아를 얘기하면 저기서는 어를 계속 얘기해. 내가 아야 그래도 쟤는 계속 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거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도 알게 됐어요. 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그분이 많구나. 그렇게 당하고 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계속 회사에서 얼굴 보고 내 옆자리에 앉아있어요.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화 하나 받는 것까지 옆에서 막 그런 내 남자친구가 전화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감시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니까 그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편집증에 걸릴 것 같아요. 그 기분을 저는 알죠. 그래서 그랬는데 오히려 나중에 제 위에 이제 상사분한테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남자친구 제가 생각하기엔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 없는 것 같아요. 망상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떤 그런 망상이 나중에는 위에 이제
그 본인을 면접해서 뽑은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그분이 나가냐면 자기 이 자리에 누가 꽂아준 거냐고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그만두고 나갔어요. 지금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진짜 제가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니, 얘기를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다니까요. 정말 친구가 나중에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네가 편집증 걸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도 신경을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 좀 내가 이러면 진짜 나도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아예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단절이 되면 그나마 덜한데 너무 불편하잖아. 너무 대화도 아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뭔가 계속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모든 게 정답은 없고 그냥 볼메님이 지금 환경 속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닿지 않을까. 근데 이걸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사실 좋은 경우는 저도 별로 없는 것 사실 같아요. 지금은 그냥 말을 그냥 할 주제가 없어서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한 건데 그냥 반 포기 상태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포기하면 안 포기가 돼요. 아니고 그냥 체념 상태. 근데 약간 그러니까 마인드가 오히려 오픈 마인드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약간 이런 분위기라면서요. 연애를 많이 포기하는 건어물려? 저 건어물려 된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젊은 친구들도 이제 4포 세대라고 하면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조금 자기만의 만족을 위한 자기 생활 컨셉으로 많이들 생활 환경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연애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것들을 막 갖고 어떤 좀 낭만을 논하고 그러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쉽게 사람을 사귀다 보면 왠지 좀 이렇게 막 사이코 같은 사람도 만나서 어떤 문제도 많이 생기고 물론 예전에도 있었겠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요새는 워낙 그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보여지다 보니까 좀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참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금은 생각 없이 막 만나던 왜냐면 제가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데이트 폭력? 뭐 이런 얘기 사실 잘 못 들었었거든요. 물론 있었겠지만 뭐 데이트 폭력이다 막 여자친구 집에 와갖고 막 깽판 치고 막 불 지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 그런 거 보면 이제 너무 그 디지털기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뭐 친구 만나도 카페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 보면서 서로 게임하고 있고 약간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교류가 어떻게 보면 더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관계 맺기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좀 데이트 폭력이나 뭐 이런 건 사실 나쁜 얘기고 그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느끼는 것도 서로가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도 안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관계에 서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디지털로만 소통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사람 만나서 자연스럽게 좀 소통하는 것들이 좀 관계 많이 맺음을 없어진다.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지금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사는 시대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스마트폰이 아예 없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네. 서로 눈을 보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연인들도 보면 카페에 보면 각자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 어디서 만나는 건지 저는 가끔 궁금해요. 누구야? 누가 어디? 연인들 네, 연인들 가끔 보면 네. 어디서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어느 한쪽이 좋아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소개팅이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카페에서 일하던 중에 둘이 좀 이렇게 호감들이 있어가지고 가깝게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뭐 잘 안 카페에서 돼. 나도 다시 일해야 되나 봐. 빨리 카페를 차리시면 안 됩니까? 월세 내주고 싶지가 않아서. 근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기사 봤는데 카페 매장이 네.
그 3년인가 얼마 5년 안에 폐업하는 율이 50%가 된다는 얘기가 지난주 예. 제가 얘기했죠. 아. 60% 이상이 기사 3년 이내에 폐업한다. 뉴스로도 나오더라고요. 요새 많이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제 요새 치킨집보다 카페가 더 늘어났다라는 기사도 있고. 치킨 너무 비싸. 아니 저는 요새 요 근래엔 치킨 잘 안 사 먹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저도 제 돈 주고는 잘 안 사 먹어요. 지금 18,000원 정도 하죠. 네. 닭한 마리가. 17,000원. 근데 또 싼 거도 한 8, 9천 원 수준도 나와요. 그런 데는 좀 전에 이제 근데 그건 이름이 좀 없는 거구나. 아니면 좀 닭이 작지 않아? 그런 거? 작아도 둘이서 먹기는. 근데 뭐 BHC나 이런 데도 그렇게 크게 막 닭이 되게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교촌은 정말 손바닥만 하고. 저는 이제 멕시카나 주로 배달해 먹었는데 그냥 입맛에 맞다고들 해서 가지고 저 원래 개인적으로 닭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소만 좋아하시요. 이렇게 좀 뼈 뜯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가시 이런 거. 그래서 막 바르고 이러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좀 품격이 떨어진다고 했더라. 이렇게 막 닭. 품격이 떨어지는.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이시아 씨 만난 일화 중에 하나가 그때 얘기해 주셨나요? 갈비요? 갈비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돼지도 갈비가 있는지 모르셨대요. 그러니까 소고기만 드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와 이러니까 이상하다는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경험하고 보고 자란 게 참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조금은 꽤 제한적으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다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고 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그냥 나는 맨날 놀고 먹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처음에 사회에 이렇게 나와서 보면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때만 해도 은행 ATM기가 막 활성화된 게 제 고등학교 때인가? 사실 예전에는 다 수기로 아세요? 네. 통장 수기로 썼었어요. 손으로 사람이. 통장을요? 네, 옛날에. 옛날에. 80년대. 저 초등학교 때 통장이 집에 있어요. 은행원 네. 분이 오셔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네. 그 요일마다 네. 그 학생들이 또 통장하고 돈 2,000원 이렇게 1,000원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내면은 수기로 적혀요. 그렇구나. 몇 월 며칠 몇 천 원. 저는 도장 어렸을 뭐. 때는 통장을 만든 기억이 없어서 그냥 부모님이 다 관리하셔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보통 다 부모님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애들은 크면 이렇게 좀 모르는 게 많아. 예를 들어서 그 묻지마 정신줄 혹시 보세요? 네. 거기 보면 앨리스가 나와요. 부잣집 그 공주. 놓지마 정신줄? 놓지마. 놓지마. 병신을 봤네. 네, 놓지마 정신줄에 보면 거기 무슨 썬더 그룹 회장 딸이 나와요. 앨리스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걔가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되게 사랑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거기서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냐면 얘가 사회 그 물정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1,000원이 뭐야? 이런 게 나와요. 자기가 1억을 1,000원이랑 바꿔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그지한테 내가 1억 줄게 1,000원짜리 나한테 줘 이러면서 1억이랑 1,000원짜리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을 막 두고 다니면서 뭐 길거리 음식들을 사 먹을 때마다 1,000원을 내니까 얘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실 1억이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니까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소갈비만 먹고 진짜 자랐거든요. 그래서 네. 밖에 나와서 애들이 돼지고기 갈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라치지 말라고. 돼지 갈비가 어딨냐고 이런 무식한 소리 하니 이 자식 진짜 무식하네 막 이런 야 임마 돼지도 갈비가 있어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모르는 세상 물정 근데 그게 좀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요새는 흑수저, 뭐 금수저 얘기를 많이 논하는데 물론 그 영향을 부정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 집안 환경이 부유하고 빽이 좋을수록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 또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옛날 세대 분들은 그러잖아요. 고생은 사서 한다. 물론 그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사람이 많은 거를 경험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깨우치고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고생 안 했던 걸 지금 고생하라고요. 슬퍼. 옛말에 말년이 좋아야 된다. 초년이 좋고 다 소용없어. 말년이 좋아야 돼.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군요. 정말 두서없이 얘기한다고. 네. 네, 원래 두서없는 얘기가 우리의 컨셉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제 주제 간단하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네. 오늘의 1부 녹음을 쉬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요새 기사에 보니까 이제 또 여름이라서 그런지 그 카페 위생 관련 기사들이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꺼냈어요. 일단 그 기사는 그거였어요. 시중에 파는 덧치를 수거를 해서 위생 관리 상태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는 좋은 쪽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전체 그 수거한 곳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세균 검출이 되고 나머지는 좀 이제 기준치 미달로 이제 깨끗하게 나왔는데 또 하나의 기사는 그거였습니다. 시중에 이제 덧치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 거래 많이 하는데 네. 걔네 거를 수거해서 해봤는데 세균 검출이 많았다라는 기사가 두 가지가 떴었어요. 그러니까 상반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어찌됐든 좀 의식을 해서 그런지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 온라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보니까 개인이 그냥 집에서 막 내려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도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런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그 청 담그는 거? 네. 수제청 담가서 인터넷으로 막 파시잖아요. 그냥 개인 간에 네네.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아직 많이 계신데 그게 위생관리에 어떻게 보면 시설에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좀 이제 위생상 깨끗하지 않다라는 어떤 결과가 기사가 떴어요. 물론 이거는 조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랑 좀 거리는 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의식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그 위생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식을 사실 많이 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했어요? 네. 쓸고 닦고는 계속 했으니까. 네. 네. 뭐 볼매님도 혹시 이렇게 내가 음료를 팔면서 네. 아 이런 건 좀 위생상 좀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든가 아니, 실제로 저희가 위생 관리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단순히 이게 쓸고 닦는 거 말고. 일단 저는 이게 뭐 성향이랑도 관계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는 그 테이블 대라고 그러나요? 그 뭐라고 네네. 하죠? 그 바를 네. 바에 뭔가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거 상태를 별로 맞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네. 근데 보이기도 하고 네, 보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 보면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싫어가지고 거기를 한 번 하면은 늘 닦아놨었고 그리고 네. 그 에스프레소 기계 내는 머신기 있잖아요. 네. 머신기도 사실 원두 하고선 이렇게 할 때 밑에 막 찌꺼기 엄청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들어오면 사람들 별로 없으면 바로바로 씻어내고 그리고 맞아. 그 머신기 안에 있는 이제 물 이런 것도 한 번 다 잘 훑어서 해내고 그리고 뭐 마감하거나 그럴 때는 그 분리해서 다 씻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라인더도 사실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저희 그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그라인더 청소하다가 갑자기 웰컴 투 동막골 된 얘기 제가 얼마 전에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그거 막 안에 막 이쑤시개 막 동원해 가면서 막 커피 찌꺼기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저희 가게 음료 되게 마음 놓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런 것도 사실 좀 있고 그게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피곤하거나 막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닥 같은 것도 사실 안 쓸어도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한 번 신경 안 쓰기 시작하면 식탁 같은 때도 맨날 닦으면 모르지만 한두 번 안 닦으면 사실 먼지가 끼는데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소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실 그 얼음 나오는 그런 제빙.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은 사실 저는 제가 일하는 날은 청소를 하는 날이 아니어서 그거를 청소해 본 적은 없는데 그거 얼음이 되게 좀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뉴스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 음료들 해봤더니 대장균 네. 검출되고 이게 다 얼음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왜냐면 이제 청소를 꼼꼼하게 안 하니까. 네, 계속 네.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거 하는 거냐고. 그렇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빙기는 어찌됐든 자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주 하기가 조금 이제 힘들어요 가게. 왜냐면 인력이 많은 게 아니니까. 인력이 많으면
매일매일 시킬 수 있겠죠. 어차피 인력이 많이. 넌 이거 맡아서 오늘 해. 넌 이거 해야 하면 되는데 보통 가게들이 규모에 비해서 인력들이 여유가 있질 않아요. 왜냐면 여유 있게 쓸 수가 없으니까. 마진 이익이 없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제빙기도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일단 위에도 다 분해를 해서 그 얼음 얼려주는 부분도 아예 다 위 뚜껑을 벗겨내가지고 물 청소 다 해야 돼요. 세제로 다 발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기본적으로 하려면 혼자서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또 그 주문 있는 또 그거 하면서 또 주문도 받아야 돼. 대부분 다 하기 싫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청소 자주 하는데도 요새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문을 열어놔서 그런지 분명히 청소를 했거든요. 얼음에 벌레가 얼려 있어. 어머!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청소를 분명히 어제 했는데 다행히 손님한테 그게 안 나갔어요. 분명히 다 뜯어내갖고 애들 한 3-4명 교육하면서 제빙기 청소를 했거든요. 그 냉각기 위에도 다 쓸고 다 닦고 세제 해갖고 물로 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고서 다 뚜껑 덮어놓고 영업을 했는데 다음날 음료를 손님한테 퍼주려고 딱 했는데 뭔가 시커먼 게 보이는 거야. 눈에 띌 만큼 컸어요, 벌레가. 다행히 이제 나가기 전에 제가 발견을 해서 버렸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벌레가 얼음 안에 얼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청소를 해도 그런데 하물며 안 하게 되면 물론 다행히 그렇게 큰 벌레가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미 바닥에는 많은 이물질들이 있을 거고 뭐 대장균들이 꽤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게마다 사실 청소할 게 많거든요. 일단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냉장고. 사실 의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냉장고 청소 잘 안 하세요. 물론 집에서도 사실 잘 안 하죠. 저도 집에 있는 거 다 끄져내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대부분 안 하는데 이제 가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가게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냉장고가 이제 냉동고가 있고 냉장고가 있는데 보면 이제 냉장고든 냉동고든 얼음들이 얼어요. 그럼 그런 얼음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제가 안 하는 경우도 꽤 많고 또 한 가지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온도 차이로 인해서 물이 흥건해요. 그것도 닦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닦는 경우도 많고 또 냉장고에 세균이 번식이 많이 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네. 그래서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다 닦아야 되는데 사실 보면 냉장고에 뭐 소스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는데 그 우유 나르는 박스 보시면 알겠지만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우유 박스가 막 시중에 막 막 이렇게 하니까, 먼지도 있고 거기에 막 우유 찌꺼기도 있고 그걸 우유에 넣는 거를 그냥 애들이 우유를 닦지 않고 그냥 다 넣어요. 대부분. 그 일일이 닦아 넣기 힘들잖아요. 그거. 한두 박스가 아닌데. 일단 무조건 다 넣어버리면 거기에 다 이물질도 묻어있고 세균도 묻어있는 게 안에서 열심히 번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심지어는 어떤 카페는 피처를 시원하게 된다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럼 아주 세균들이 열심히 같이 열심히 놀고 있겠죠? 네, 그거에다가 이제 우유를 담아서 스티밍, 뭐 열 소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의식을 하게 되면 좀 개선해야 될 게 많은데 사실 이제 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나 아니면 이제 귀찮다는 이유로 사실 의식들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가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제 가게지만 냉장고 청소 매일 하진 않아요. 그냥 날 잡아서 한두 번 하지 매일같이 이렇게 의식은 했는데 귀찮으니까 이거 다 드러내고 하기엔 좀 바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참다 이제 한 번 날 잡고 이제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부터가 사실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크린콜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소주 냄새 나는 거. 혹시 학동역에서 일하셨으면 아실 텐데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크린콜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잘 모르겠는데 냄새로 맡으면 소주 냄새랑 비슷하대요. 그 제조회사도 약간 진로 이런 데서 하는데 그거를 그 식기나 그 주방기구들에다 막 뿌려요. 이게 약간 휘발성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깃집 가면 소주를 식탁 같은데 뿌리고서 이렇게 걸레로 닦잖아요. 소독한다고.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장비들에다 다 뿌려요. 뭐 이렇게 뭐 블렌더 안에 바깥에 뭐 손잡이 이런 데를 이제 위생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 뿌리는 걸 더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아무래도 좀 몸에는 안 좋은 거니까 사실 그게 몸에 안 좋다고 써 있거든요. 그거 식기에 뿌리는 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 흡입하지 마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휘발성인데 뭐 호흡기 안 좋은가 봐요. 그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영주가 그거를 질색하더라고요. 뿌리면 자기 그 목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몸에 안 좋대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뿌려서 이제 위생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뭐 직영 매장들은 좀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개인 카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식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식기구 지금 제가 있는 가게는 규모가 커서 그런지 열탕 소독을 해요. 식기세척기에 넣어갖고 아주 1차 애벌로 하고 2차로 식기세척기로 한 번 더 돌리는 이제 1, 2차 과정을 하는데 사실 소규모 카페들은 그런 과정을 안 하거든요. 그냥 건조만 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그것도 잘 안 하시기도 하고 이런 관리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카페들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좀 소홀한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특히 이제 뭐 머신기나 글라인더 청소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약품이 비싸서 이제 아깝다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물론 약품 청소를 뭐 매일 하기가 좀 그러시다면 그래도 좀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글라인더 정도도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 단위나 월 단위 정도로는 좀 해주시는 게 실제로 1년 내내 안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주변에 있습니다. 안 하시더라고요. 왜 이거 안 하냐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대요 자기는. 그치, 커피만 그냥 갈리고 네. 나오는 그냥 자기의 지론은 청소를 자주 해주기보단 칼날을 때 되면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의 이제 기준 자체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면 안에 커피 그 찌든 때들이 맞아. 하루만 있어도 껴요. 네, 맞아요. 네. 청소하다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정말 다 없애고 싶지만 다 없앨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진공 청소기로도 하고 그러는데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여건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근데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을 하는 친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자나 업주들이 조금은 고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관리자도 모르고 업주도 몰라서 직원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이제 보통 하시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게 바리스타 하는 친구들한테 글라인더 청소 하니? 그러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들 글라인더 분해할 줄 몰라요. 해본 적이 없대요. 아예 분해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요새 나오는 게 그 약품이 있어요. 글라인더 약품. 약간 이렇게 그 알약같이 생겼어요. 그게 보면 이제 옥수수 분말이나 쌀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으면 갈면 그 커피 찌꺼기랑 그게 같이 이제 섞여서 나오게 하는 건데 단점이 뭐냐면 그걸 넣으면 커피 찌꺼기는 없어지는데 그 가루 분말들이 안에 쌓여 있어. 커피 먹을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그건 거죠. 왜냐 안에 걔네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어차피 또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원두를 넣어서 버리든가.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뭐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분해를 해서 깨끗이 청소하는 게 아예 더 효과적인 게 아닐까. 약품 청소보다는 그런 쪽을 권하는데 실제로 많은 가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고 모른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돼서 조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하고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준다고 그래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난 글라인더 한 번도 분해해본 적이 없으니까 난 모르니까. 그러면 자기가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청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자기가 좀 검색을 했고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에서 외국 애들이 청소하는 방법을 다 나와요. 글라인더를 직접 하는 거를 그런 시연하는 것들이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분해하고 뭘로 어떻게 청소하는지들이 나오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걸 좀 직접 찾아서 좀 하는 적극성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주인이
하란 얘기가 없다고 안 해도 돼 이러지 마시고 좀 그런 거 소소한 거 하나하나 특히 제빙기, 냉장고, 글라인더, 머신기 뭐 당연히 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행주를 삶는 것도 좋겠죠. 네.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삶거든요. 근데 이제 가게가 작은 분들은 사실 삶는 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제라도 잘 해서 세척을 잘 하셔서 손님들이 믿고 드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오늘 1부 예배, 1부 방송 네.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또 예, 2부 예배 네,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 만나겠습니다. 아멘.